며느리면 조용히 서 있어. 여긴 내 자리 아니야. 피로연 시작 1시간 전 연회장 한가운데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과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한다고? 누가 돈 냈는지나 알고 말해. 그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호텔 피로연은 이미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좌석표도 음식도 진행 순서도 확정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김정숙은 진행표를 붙잡고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서 바꿔요. 저쪽은 뒤로 보내. 직원들은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준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연회 계약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호텔 연회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내일 열릴 피로연을 위한 사전 점검 시간이었죠. 한지우는 예비신랑 박도현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김정숙과 함께 로비에서 연회 담당 매니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회장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내일이면 하객들로 가득 찰 공간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호텔 규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한지우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점검만 마치면 내일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테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머님, 연회장 내부는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조명도 신경 써서 준비했고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김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의 시계만 확인할 뿐이었죠. 박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우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거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긴. 내가 직접 봐야 알지. 김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연예 매니저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태블릿을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내일 피로연 준비하신 분들이시죠? 오늘 최종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일행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 중앙에는 원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단상에는 신랑 신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지우는 지난 몇 달간 고민했던 장식들이 제자리를 찾은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숙이 갑자기 매니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고는 테이블 배치도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물었죠. 이 자리 배치는 누가 정한 거예요? 예약하실 때 제출하신 배치도대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랑 쪽 어른들이 이런 구석 자리에 앉으라고요?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우도 배치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분명 양가 어른들을 가장 앞쪽 테이블에 배치했는데 김정숙이 지적하는 자리는 그보다 한 칸 뒤였죠. 어머님, 그 자리도 앞쪽이에요. 무대에서 두 번째 테이블인데 두 번째가 어디 앞자리예요? 첫 번째 테이블로 다시 배치하세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준비 중이던 호텔 직원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첫 번째 테이블은 양가 부모님 자리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친척분들은 양가 부모라고 다 똑같아요? 우리 쪽 친척이 몇 명인데 신부 쪽이랑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 말에 한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얼른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김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연아, 내가 가만히 있어. 이건 체면 문제라고. 김정숙은 그대로 매니저에게 배치도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메뉴판까지 펼쳐들더니 코스 구성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메뉴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같은 금액이면 더 고급스러운 요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계약하신 패키지가 스탠다드 코스라서요.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면 추가 비용은 당연히 내야죠. 어차피 돈 낸 쪽이 주인 아니에요? 김정숙의 말에 한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돈 낸 쪽이 주인이라니.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죠. 한지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김정숙은 이미 매니저에게 메뉴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랍스터 요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디저트도 케이크 말고 프랑스식 디저트로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김정숙은 그 시선조차 가로막았어요. 왜 자꾸 저쪽을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계약 내용 변경은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계약자가 누군데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김정숙이 박도연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니저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그냥 진행하라는 신호였죠.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미 분위기는 김정숙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 조명도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더 밝게 해주세요. 사진 찍었을 때 얼굴이 어둡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향 시스템, 영상 장비, 심지어 입구 웰컴 보드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며 변경을 요구했어요. 한지우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10분도 안 되어 뒤집히고 있었죠. 어머님, 그건 제가 이미. 지우 씨는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이 봐줘야죠. 김정숙의 말투는 친절한 척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귓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박도연의 친척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이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은 김정숙 옆으로 다가오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언니, 여기가 그 호텔이에요? 생각보다 작네요. 맞아요. 우리 조카 결혼식 때 갔던 데가 훨씬 컸는데.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지우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처음부터 다른 곳 알아보자고 했는데 신부 쪽 예산이 있으니까요. 한지우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친척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신부들은 자기 돈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뭐, 그런 집도 있죠. 김정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지훈의 집안은 형편이 그렇다는 거였죠. 박도연은 곤란한 표정으로 한지우를 봤지만 어머니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매니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변경 사항들 모두 진행하는 걸로 확정할까요?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내면 되죠. 돈 문제로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김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친척들과 함께 연회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얼굴로 한지우를 다시 바라봤죠. 저기 실례지만 계약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김정숙의 발걸음이 멈췄고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한지우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김정숙이 휙 돌아서며 날카롭게 물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시려면 계약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한지우의 말에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도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지우야, 그냥 진행하자. 어차피 내일 행사잖아.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한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약서 원본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잠시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가 연회장을 나가자 김정숙은 한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왜 저러는 거야? 결혼 전날인데. 신부가 원래 좀 예민해지긴 하지. 김정숙은 친척들의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한지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낮게 속삭였죠. 지우 씨, 괜히 이러지 말아요. 다들 보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변경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럼 절차는 지켜야죠. 한지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김정숙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죠. 박도연이 한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박도연은 한지우를 연회장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왜 이래? 엄마 체면 생각 좀 해. 도연 씨 어머님 체면은 생각하면서 내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 호텔을 골랐다고,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다고.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해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스타일이 좀 강한 거지. 박도연의 변명에 한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매니저가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김정숙과 친척들이 다시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매니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계약자 명의가 적혀 있었어요. 김정숙이 얼른 다가가 확인하려 했지만 매니저는 정중하게 서류를 가렸죠.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계약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못 본다고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호텔 규정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동의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매니저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김정숙이 재빨리 아들을 쳐다봤죠. 도연아, 당연히 보여줘야지. 뭐가 문제야? 아, 네 그럼. 박도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한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자 본인 확인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박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죠.
신랑 되시는 분이 계약자이신가요?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늦어지자 김정숙이 대신 나섰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이죠. 제가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계약자 명의와 결제자가 다를 수도 있어서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니저의 말에 김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흔들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어요.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주춤거렸죠. 그냥 진행하면 안 돼요? 내일 행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규정이라서요. 특히 계약 내용 변경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니저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신분증을 꺼냈어요. 매니저가 신분증과 계약서를 대조하는 동안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죠. 매니저는 서류를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한번 계약서 첫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죄송한데요. 계약자 명의가 신랑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했다고요. 결제 카드와 계약자 명의는 별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는 매니저가 말을 잇는 순간 박도연이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잠깐 확인 절차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계약 변경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라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니저의 답변에 박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지우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박도연이 왜 저렇게 확인을 막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매니저에게 다가가 계약서를 보려 했지만 매니저는 서류를 정중하게 걷어들였어요. 계약자 본인이 아니시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계약자가 누군데요? 김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다시 이쪽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도 수군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한지우는 천천히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계약서 원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한지우가 계약서를 받아들자 김정숙이 옆에서 함께 보려 했죠. 지우 씨, 같이 봐요. 계약 당사자만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지우의 말에 김정숙은 멈칫했습니다. 박도현도 긴장한 표정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한지우에게 집중됐죠. 한지우는 계약서 첫 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자 명의란 연락처, 결제 정보. 그녀의 눈동자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이 계약서 언제 작성된 건가요? 석 달 전입니다. 정확히는 11월 15일이고요. 매니저의 대답에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혼자 이 호텔에 와서 상담받고 계약했던 날이었죠. 박도연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김정숙은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한지우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매니저에게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원본 보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약 내용 변경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서류를 챙기는 동안 김정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색도 역력했어요.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들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죠. 한지우가 로비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어디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한지우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이 따라오려 했지만 김정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연아, 잠깐만.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한지우는 그대로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밖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연회장 안에서는 김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주변을 둘러싸며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니, 계약자가 누구래요?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김정숙은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휴대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내일 피로연 하객 명단이 정리된 단체 채팅방이 떴어요. 박도연 쪽 친척과 지인들로 구성된 방이었죠. 김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행사 준비하는데 신부 쪽에서 좀 민감하게 나오네요. 호텔도 신부가 정한 곳이라 우리 쪽 의견은 별로 안 듣는 것 같고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표로 화면을 내려다봤죠. 에구, 요즘 신부들이 다 그래요. 언니 힘내세요. 내일 가서 응원할게요. 호텔이 어디예요? 우리 쪽 하객들도 알아야 하는데. 김정숙은 호텔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며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더 좋은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부 쪽 사정이 있어서요. 뭐 이해는 하죠. 박도연이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다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지우가 알면. 뭘 알아?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정숙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친척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 신부 집안이 좀 어떤지 알아요? 친척 중 한 명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몸을 기울였죠. 잘 모르는데 뭔데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접으셨대요. 어머니는 그냥 주부고. 김정숙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직접 다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연이가 양보해 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다 주도해야 하는데. 김정숙은 마치 큰 배려를 베푼 것처럼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긍하는 표정이었지만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자가 누구래요? 신부예요? 한 친척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일단 내일 행사나 제대로 치러야죠. 그때 연예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한데요.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정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아까 요청하신 메뉴 변경이랑 추가 사항들이요. 확인해 보니까 계약 조건이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계약 조건이요? 무슨 소리예요? 매니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사전 변경 요청 시 72시간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시한이 지난 상태라서요. 김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돈을 더 내겠다는데. 규정이라기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변경하시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약금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매니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죠. 변경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위약금은 무슨. 저희가 변경하라고 한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제는 단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요. 박도연이 중재하려 나섰죠. 그럼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변경 항목에 따라 다른데 대략 계산하면 추가 비용의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요?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정숙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계약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자분께 연락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그러니까 계약자가 누구냐고요? 김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놀라 이쪽을 쳐다봤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봤죠. 신랑분께서 계약자가 아니시라면 계약 당사자분께 직접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로비 쪽에서 한지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이였죠. 김정숙이 한지우를 보자마자 다가갔습니다. 지우 씨, 계약자가 누군지 이제 말 좀 해봐요. 호텔에서 자꾸 확인하라는데. 한지우는 김정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매니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계약 조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네, 사전 통보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변경하시면요. 그럼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변경을 철회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자분이 직접 위약 조건을 감수하겠다고 서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정숙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계약 변경은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말에 연회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의 눈이 커졌고 친척들은 숨을 죽였어요. 박도연은 황급히 한지우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죠. 지우야, 무슨 소리야? 계약자가 저니까요. 어머님이 바꾸고 싶으신 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했어요. 김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한지우를 노려봤죠. 그게 무슨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돈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계약 조건 위반을 막는 게 먼저니까요. 한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매니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니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김정숙은 입술을 떨며 박도연을 쳐다봤고 박도연은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한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듯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 재무 담당자와 함께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재무 담당자요? 왜요? 계약 명의와 결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명확한 방법일 테니까요. 매니저의 설명에 김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확인할 것도 없죠. 우리 쪽 돈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 쪽 계좌에서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행을 향해 말했어요. 5분 정도면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그 말에 김정숙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친척들도 주변에 둘러앉으며 수군거렸어요.
박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한지우를 쳐다봤지만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야,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박도연이 다시 한번 한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다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정리를 여기서 해? 사람들 다 보는데. 어차피 어머님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한지우의 말에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대화를 듣고는 비웃듯 말했어요. 지우 씨,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결제 내역 확인해 봐요. 누가 돈 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러시죠. 저도 궁금하네요. 한지우의 담담한 대답에 김정숙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김정숙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진짜 우리 쪽 돈 맞죠? 당연하죠. 내가 직접 도연이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김정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결제 내역을 찾는 듯 했죠. 여기 있네요. 보세요. 11월에 100만 원 입금했잖아요. 김정숙이 휴대폰 화면을 친척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재무 담당 김태수입니다. 연예 매니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김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계약 내역과 결제 정보를 확인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김정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결제는 우리 쪽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쪽 계좌로 나왔을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계약 번호를 입력하고 예약자 정보를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김태수의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빼는데 김태수는 정중하게 노트북 각도를 조정했죠. 개인정보라서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 냈다니까요. 김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제자와 계약자가 다를 수 있어서요. 일단 계약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계약자 명의, 연락처, 주소.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결제 내역이 있네요. 11월 15일자로. 김태수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김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 봐요. 11월 15일이면 제가 결제한 날이에요. 김정숙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확인했죠. 결제 계좌 정보가 있는데요. 그 순간 박도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지금 꼭 확인해야 해요? 내일 행사인데. 계약 변경 요청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태수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한지우를 쳐다봤죠. 한지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김정숙이 아들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래? 우리 돈으로 한 거 맞잖아. 그게 엄마.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정숙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김태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계좌번호 보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 내역 탭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뭔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중도금, 잔금, 각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죠. 보증금은 11월 15일에 입금되었고요. 김태수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죠. 중도금은 12월 20일, 잔금은 1월 10일에 완납되었습니다. 그것 봐요. 다 우리가 낸 거잖아요. 김정숙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아직 화면을 보고 있었죠. 결제 계좌 정보를 출력할까요? 김태수가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출력해서 다 보여주세요. 김태수는 프린터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한번 일어서며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그거 굳이 출력할 필요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래, 도연아? 김정숙이 아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출력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확인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수는 박도연과 김정숙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지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계약자분께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 주세요. 모든 시선이 한지우에게 집중됐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김태수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출력해 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태수가 출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박도연이 황급히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잠깐만요. 출력하지 마세요. 연회장이 순간 정지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빠져나오기 직전 박도연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박도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빼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출력 명령이 들어갔습니다. 프린터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지가 천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뒤로 물러섰죠. 김정숙이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대체 왜 그래?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어요. 김태수가 프린터에서 용지를 꺼내 들었죠. 결제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김태수가 김정숙에게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자신만만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하죠. 보여주세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자분만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자가... 김정숙의 말이 끊겼습니다. 김태수가 한지우에게 서류를 건넸기 때문이에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왜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자분이시니까요. 김태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한지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김정숙이 참지 못하고 한지우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우 씨, 같이 봐요.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한 거니까. 어머님. 한지우가 조용히 김정숙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들어 김태수에게 물었어요. 이거 맞죠? 보증금 200만 원, 중도금 300만 원, 잔금 500만 원? 네, 총액 1000만 원이 계약 금액입니다. 김태수가 확인해 주자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도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그것 봐요. 1,000만 원 우리가 다 냈잖아요. 결제 계좌는요? 한지우가 김태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동일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계좌 이름은요? 한지우의 질문에 김정숙이 자신 있게 끼어들었습니다. 박도연이죠.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예요. 김태수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지우 명의 법인 계좌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의 입이 벌어진 채 굳었어요. 친척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결제 계좌 명의가 한지우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계좌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도연이 카드로. 김정숙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월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100만 원 출금 내역이 분명히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100만 원. 김정숙이 휴대폰을 김태수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만 원은 맞는데 호텔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서요. 100만 원은 보증금의 일부만 충당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 설명에 김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지우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머지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어요. 그날 지우 씨가? 김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이 100만 원 보내주셨다고 하셔서 부족한 금액은 제가 채웠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김태수가 정중하게 막았어요. 계약자분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요. 중도금이랑 잔금은요? 그것도 저 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모두 한지우 대표명의 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었습니다. 김정숙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어요.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럼 업그레이드 비용은요? 한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어요. 업그레이드 항목이 몇 개 있네요. 조명 시스템, 음향 장비, 프리미엄 웰컴 보드. 그것들도 제가 결제한 건가요? 네, 모두 동일 계좌에서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총 250만 원입니다. 김태수의 대답에 김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제가 요청한 건데요. 요청은 하셨지만 결제는 계약자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수는 흔들림 없이 설명했습니다. 김정숙은 박도연을 돌아봤어요. 도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박도연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도연 씨한테 여쭤봐도 소용없을 거예요. 결제는 제가 했으니까요. 왜 당신이 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김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한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도 결혼 당사자니까요. 그리고 제 돈으로 제 결혼식 준비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 말에 김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 다 신부 쪽 돈으로 한 거예요? 김태수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와 결제 내역상
모든 비용은 한지우 대표 명의로 지불되었습니다. 대표라니요? 친척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법인 계좌니까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겠죠. 직함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김태수에게 돌려줬습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그럼 정리하자면 계약 권한자는 한지우 대표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결제가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계약서상 명의도 동일하니까요. 잠깐만요. 김정숙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계약자분께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건도 계약자분이 동의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김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죠. 김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노려봤어요. 지우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한지우는 김정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짓이라뇨? 제 돈으로 제 결혼식 준비했을 뿐인데요. 우리 몰래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물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냥 어머님 돈으로 한 거라고 단정하셨죠. 한지우의 말에 김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죠. 김태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상 모든 권한은 한지우 대표님께 있습니다. 변경이나 취소, 추가 사항 모두 대표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텔의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김정숙이 그토록 자신있게 주장했던 권한은 실제로는 한지우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연회장은 무겁고 긴 침묵에 휩싸였죠.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어요. 그 순간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우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지만 한지우는 그의 말을 끊으며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에 권한자의 취소권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김태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김태수의 대답에 박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박도연은 한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한지우는 살짝 몸을 돌렸어요. 김태수를 향해 다시 물었죠. 취소권 조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 파일을 불러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계약자는 행사 24시간 전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위약금이 발생하고 지우 씨, 김정숙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취소한다는 거예요? 내일 행사인데? 한지우는 김정숙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태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어요.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총 계약 금액의 20%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약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태수의 설명에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도연이 급히 한지우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우야, 진정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한지우가 처음으로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가 흥분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럴 필요 없잖아. 박도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고개를 저었죠.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시작하신 거니까.
그 말에 김정숙이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태도였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지우 씨, 제가 좀 과했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까지요? 취소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우리 차분하게 해결해요. 응? 김정숙의 말투가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해결이요. 어떻게요? 박도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계약 명의 같은 거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지우 내가 준비한 거 다 인정해. 근데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명의만 좀 나한테 넘기면 안 될까? 한지우는 박도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물었어요. 명의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다른 건 다 내가 한 대로 해. 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 안 하시고. 박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일단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 어머님 체면이 살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한지우의 질문에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명의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은요? 다음? 박도연이 어리둥절해하자 김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되죠. 내일 예정대로 행사하고. 결혼 후에는요? 한지우의 질문에 김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지우 씨가 이렇게 돈이 있는 줄 몰랐네요. 법인 계좌까지 있고. 그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솔직해야죠. 김정숙의 말투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움 뒤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지우 씨, 우리 도연이가 장남이에요.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결혼하면 재산도 같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숙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 명이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다 하잖아요. 법인도 나중에 가족 명의로 바꾸는 게 세금 관리에도 좋고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 재산을 왜 여러분이 관리해요? 관리가 아니라 공유죠. 가족이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정숙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섰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할 게 뭐 있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 김정숙은 아들의 말을 자르고 한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명예 넘기는 조건으로 결혼 후에 재산 관리는 우리 쪽에서 도와줄게요. 도와주다뇨? 법인 운영 같은 거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도연이 아버지가 사업 경험 많으시니까 같이 관리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김정숙의 말은 도움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한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관리가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빼앗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김정숙이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직 가족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는걸요. 내일 하잖아요. 내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죠. 한지우의 말에 연회장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도연이 황급히 한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제발. 우리 결혼은 해야 되잖아. 왜요? 왜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계약자가 누군지도 어머님한테 말 안 하고.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정숙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넘기고 재산 정리하고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조건부 결혼이요? 제 재산 넘기면 결혼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합리적인 제안이죠. 김정숙은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했습니다. 한지우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려고요? 박도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녹음 앱을 켰어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녹음해도 되죠? 녹음이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어차피 중요한 얘기니까 나중을 위해 기록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지우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도연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한지우는 재빨리 피했어요. 녹음 동의하세요. 그러면 대화 계속할게요. 동의 안 하면요? 김정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취소권 조항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태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지우야, 진짜 이러지 마. 제발. 한지우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지우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죠. 도연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우리 결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박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정숙이 대신 나섰죠. 둘 다죠. 사랑도 하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하고 그게 결혼이잖아요. 한지우는 김정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녹음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죠. 알겠어요. 그럼 조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녹음하면서 들을게요.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를 반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증거로 남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연회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지우의 손에 들린 휴대폰만이 조용히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한지우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사실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건 한지우에게는 확인이었어요. 이들의 조건이 얼마나 부당한지 말로 꺼내지도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였죠. 한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김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도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지우를 붙잡았어요. 지우야,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계약 취소할게요. 한지우는 박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김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지우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취소하시겠어요? 내일 행사인데. 네. 계약 조항의 권한자 즉시 취소권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긴 한데 위약금이 발생하고 하객들한테 연락도 해야 하고. 김태수가 망설이며 설명했지만 한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은 제가 부담할게요. 지금 당장 처리해 주세요. 지우 씨, 김정숙이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쳤어요? 내일 하객들이 다 오는데. 그래서 지금 취소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김정숙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 결혼식을 취소해요? 제 결혼식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계약자는 저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한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김태수를 재촉했습니다. 절차 진행해 주세요. 김태수는 잠시 박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한지우에게 매달렸어요. 지우야,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도연 씨는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둘 다야. 너도 사랑하고 현실적인 것도. 그럼 안 돼요. 한지우가 박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이면 사랑, 돈이면 돈. 둘 다는 안 돼요. 특히 거짓말하면서 둘 다 가지려는 건 절대 안 돼요. 박도연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신부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내일 행사인데 취소하겠다니.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태수에게 다시 말했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 없잖아요.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취소 절차 화면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취소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계약자의 개인 사정으로 적어주세요. 한지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력을 시작했어요. 타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김정숙이 김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처리하지 마세요. 계약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계약자분의 의사가 명확하니까 저희는 따라야 합니다. 김태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도연아, 내가 뭐라고 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박도연은 한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일어나요. 지우야. 일어나라고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지우는 박도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어떡하면 돼? 뭘 해야 내가 마음을 돌려? 이미 늦었어요. 한지우의 대답에 박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김정숙이 한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연예 매니저가 가로막았어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김정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약자분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말에 김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태수가 화면을 한지우에게 돌려보였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취소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지우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취소 신청서였죠. 계약번호, 취소 사유, 위약금 동의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우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태수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시스템에서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계약 취소 완료. 환불 및 위약금 처리 안내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안 돼. 김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척들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박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김태수는 프린터에서 취소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우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예정된 행사는 모두 취소됩니다. 하객 연락은 고객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한지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현재 시각이 오후 3시니까 하객 입장 예정 시간까지 약 21시간 남았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한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객 명단이 저장된 연락처를 열었어요.
김정숙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틀거렸죠. 진짜로 하는 거예요?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연락처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예정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문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한지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처에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죠. 박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한지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10명, 20명, 30명. 전송 완료 알림이 연달아 울렸죠. 김정숙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이미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취소라니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행사 아니었어요? 저희 이미 출발했는데.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친척들도 각자 연락을 받고는 패닉에 빠졌죠. 언니, 우리 어떡해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김정숙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도연은 멍하니 서서 한지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지우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김태수에게 물었어요. 위약금은 언제 처리되나요? 내일 중으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일주일 내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수증 처리 잘 부탁드려요. 한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수와 매니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매니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러났습니다. 김태수도 노트북을 정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연회장에는 한지우, 박도현, 김정숙, 그리고 친척들만 남았죠. 김정숙이 고개를 들어 한지우를 노려봤습니다.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요. 한지우는 김정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한지우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정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도연이 쫓아오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호텔 로비를 지나는 한지우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일 입장할 예정이었던 하객들의 자리는 이제 영원히 비어 있을 거예요. 혼인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버렸죠. 한지우가 로비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뒤에서 연회장 안에서는 다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죠. 김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이미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친척들의 항해, 지인들의 당혹감, 하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김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한지우가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잘못이요? 당연하지. 내가 신부 관리를 제대로 못했잖아. 김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신부 관리요? 지우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놨어야지. 김정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친척들도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언니, 우리 먼저 가볼게요.
집에 연락할 게 많아서. 가요, 가. 다들 가요. 김정숙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은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남은 건 김정숙과 박도연 뿐이었죠. 엄마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박도연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부터 지우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돈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무례하긴. 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야. 김정숙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도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내가 계약자가 누군지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저렇게까지 했겠어? 말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지우 돈 빼앗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박도연의 말에 김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반박했어요. 빼앗다니. 가족끼리 공유하는 거지. 그게 빼앗는 거예요. 지우 동의도 없이 재산 관리하겠다는 게. 박도연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신부가 더 설치는 거야. 설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지킨 거죠. 박도연의 대답에 김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언니,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하객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이미 예복도 맞추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김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체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박도연은 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결국 체면 때문이었네요. 뭐? 엄마가 원한 건 지우가 아니라 체면이었잖아요. 돈 있는 며느리 들여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 박도연의 말에 김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김정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우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거 아니야?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김정숙은 비웃듯 말했죠. 그러니까 너도 나랑 똑같아. 책임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 그래요. 맞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김정숙은 승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승리는 공허했어요. 결국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잃었으니까요. 이제 어떡할 거야? 김정숙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친척들한테 설명하시고 저는 지우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죠. 연락해서 뭐하게? 이미 다 끝났잖아. 김정숙의 말에 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때 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우였어요. 박도연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죠. 지우야, 위약금 청구서 받으면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우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얘기할 거 없어요. 위약금 처리하고 혼인 신고 서류도 파기할게요. 도연 씨 앞으로 온 청첩장 회수하고 싶으면 제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지우야, 제발. 그리고 도연 씨. 한지우가 박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서로 존중하고 믿고 아끼는 그런 관계요. 박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도연 씨네 가족은 달랐어요.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봤죠. 지우야,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요. 서로 이만 정리해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박도연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정숙이 물었죠. 뭐래? 끝났대요. 완전히. 박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끝났으면 끝난 거지. 어차피 저런 애랑은 안 맞았어. 김정숙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어디가? 집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박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붙잡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게 무너진 상황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한지우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떨림이 왔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위약금 처리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5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한지우는 담담하게 계좌이체를 진행했어요. 몇 번의 터치로 처리가 완료됐죠. 영수증이 전송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한지우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250만 원으로 자유를 샀네. 그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내일 서 있었어야 할 단상, 앉았어야 할 자리, 받았어야 할 축하들. 모두 사라졌지만 한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 사랑이라는 핑계로 정당화된 이용.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나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가족보다 존중하는 관계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한지우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파란불로 바뀌길 기다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지우도 이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차례였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한지우는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호텔은 이제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이유도 후회할 필요도 없었어요. 한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홀가분한, 아프지만 자유로운 그런 미소였죠. 가족보다 존중을 선택한 오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